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6월 3일 아침 시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이 상승 마감하면서 이틀간 주가가 밀렸던 부분을 회복시키고 끝났습니다. 사실 6월 1일부터는 양적 긴축이 진행이 된다고 하죠. 그거로 인해서 시장이 약간 눌리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반등 성공 이유는 금리 인상 속도가 9월 이후에 조절 가능하다. 그러니까 연준 풋? 이거와 거의 같은 얘기겠죠. 연준 풋 얘기가 지난번에 있었잖아요. 연준이 상황에 따라서 금리를 속도 조절할 수 있다. 그 얘기하고 같은 건데, 그 레이얼 브레이드는 연준 부의장 2인자죠.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9월에 금리 중단 가능성이 없다.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됐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시장에서 이제 경기 침체 우려, 이게 이제 가장 키포인트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고용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게 12만 8천 명이 나왔어요. 시장 예상 29만 명 정도, 29만 거의 30만 명 정도 예상이 됐는데 반 정도밖에 나오질 않았죠. 또 기업 실적이 요즘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연준이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에 대한 기대감, 그게 시장을 반영을 했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경기 침체를 두려워하기 전에 인플레이션을 잡아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예, 인플레이션 잡지 못하면 경기가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빨리 인플레이션 잡고 경기 침체를 조금이라도 천천히 오게 하면서 인플레이션 잡은 후에 금리 인하를 해서 다시 시장을 방어하고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미국은 제롬 파월이 뭔가 실수를 크게 해놓고 지금 가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걸 알 수 있냐면 전임자가 옐런이죠. 옐런이 현재 미국 재무부 장관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작년에 인플레에 대한 옐런의 판단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틀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를 전임자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은 계속 틀렸는 거 알면서 금리 상한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침체가 와서 금리 속도가 줄어들 수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 얼마나 빨리 올렸길래 빨리 올리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0.25, 0.5 시간만 때우면서 올렸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에 와서 경기 침체 때문에 금리 인상을 중단할 수 있다. 이거에 시장이 반응을 해요. 저는 이걸 보면서 미국 시장도 정말 말이 안 되는 시장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또 미국 투자가들도 제가 생각했던 만큼 그렇게 똘똘한 투자는 아닐 수도 있겠다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연준은요 너무 실수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금리 인상 빨리게 늦은 거라고 좀 판단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있어요. 실제로 연준이 금리 인상을 급하게 하면 좀 경착륙 가능성이 나오고 있어요. 네, 경착륙 가능성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연착륙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쉽지가 않아요. 어쨌든 분명히 경기 침체는 온다라는 거 인정하고 금리 인상을 빨리 해서 시장 방어를 해주는 거, 이게 연준의 입지인데 제가 볼 때 연준 지금 굉장히 큰 실수를 하고 있어요. 연준 때문에 미국 시장이 어차피 대폭락이 올 거라고 봐요. 연준이 지금 이렇게 꿈투게 잘못 대응을 해서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JP모건 CEO죠. 다이먼이 이런 얘기해요. 경제 허리케인을 대비하라. 그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이거에 점수를 좀 줍니다. 아니 안 좋은 쪽으로만 얘기하세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대출 인생들은 생활이 안 돼요. 그럼 서브프라임 모기지보다 더 큰 모기지 사태가 터질 수도 있어요.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뭐예요? 없는 자들이 돈을 못 갚기 때문에 터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정상적인 모기지가 터질 수도 있는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못 버티거든요. 못 버텨요, 금리를. 지금 미국도 30년 주택담보대출이 5% 넘었어요. 5% 넘었습니다. 우리나라만 오르는 거 아닙니다. 5%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 금리 또 올라가면 6%, 7%대 가요. 그러면 그 대출자들이 뭡니까? 미국도 부동산 경기가 엄청나잖아요. 대출 금리가 어떨까요? 고정일까요? 연동일까요? 연동이에요. 연동 안 하면 은행이 파산을 해요. 그만큼 손실을 메워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연동을 쓰게 돼 있는 거거든요. 고정인 경우는 드물어요. 그때는 언제냐면 금리가 엄청 높을 때 대출해줬을 경우 그때만 고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담보대출이 뭐 8% 9% 갔는데 금리가 더 안 오를 것 같아. 그러면 그때는 고정을 때려줘요. 그러면 자기들은 내려갈수록 이익이거든요. 근데 저금일 때는 무조건 연동을 때리거든요. 그러면은 올라갈 때 자기 손실을 자기가 메꾸지 않고 누가 소비자가 메꿔줘야 되는 거예요. 대출자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판단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많은 투자가들이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들도 지금 굉장히 없고 주식담보대출, 주담대도 마찬가지겠죠. 여러 가지로 곤욕스러운 자리다. 그런 자리인데 여기서 금리 조절을 하는데 침체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빨리 잡아놓고 차라리 그렇죠? 차라리 빨리 그때 금리 인하해주는 게 더 좋아요. 질질 끄면 오히려 인플레도 못 잡아서 금리는 유지되고 침체는 빨리 오는 상황이 되죠. 침체에 두려워서 장을 못 담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인데요. 나중에 보면 알겠죠. 옐런도 결국은 틀렸다고 인정을 했고 벤버네케도 틀렸다고 인정하고 있는데 현직에 있는 연준 의장이 너무 아니란 대응을 계속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우리는 오늘 미국 시장 상승을 봤을 때 저걸 믿어야 돼? 하는 생각을 해볼 만한 상황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의 모습을 볼게요. 오늘 올랐어요. 다우는 1.3%, 나스 2.6% 정도 올랐습니다. 아마도 미국은 지수 방어가 목적인 것 같은데 이것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시장이 계속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결국 지수 방어도 한계가 올 거라는 거. 그건 잊지 말아야 되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아까 우리나라는 미국과 차트 같아 했다 했죠. 미국 61선 근처. 그쵸? 공간이 조금 남아있죠. 여기 파란색 61선입니다. 요거. 우리나라 코스피 잠깐 보여드릴게요. 코스피 볼까요? 61선 받고 떨어졌으니까 우리는 차트의 키 높이는 어떤가요? 같은 상황인 거예요. 차트의 키 높이는 같은 상황이니까 미국과 우리는 오늘 조금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했나요? 환율이 좀 많이 밀린 것도 있죠. 자, 어쨌든 나스닥도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은 61선까지 멀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보다 더 강한 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오늘 별도로 움직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별도로 움직여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실 필요성이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원달러 급등락세 방향. 이게 원달러가 문제예요. 원달러가 어저께 15원인가 올랐어요. 14원, 15원. 그래서 1254원이 여기 환율을 했어요. 또 10원이 내렸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조절 가능성이 이 원달러를 밀어냈어요. 여기에서. 근데 본장에서 밀릴지는 봐야 돼요. 1241원. 그럼 얼마가 내려온 거예요? 11원이 내려온 거예요. 본장에서 밀릴지는 확인해봐야 됩니다. 근데 저는 환율이 지금부터는 올라갈 거라고 좀 판단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어저께 갭상승이 하나 있었단 말이에요. 요 고점이 얼마냐면 1243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거 하나 메워주고 가는 것도 괜찮죠. 오늘 그걸 메워주고 가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원달러는 상승 방향으로 터닝을 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원달러 흐름을 계속 보시는 게 좋아요. 미국이 뭐 금리가 내려오면 금리를 안 올리면 당연히 주가가 문제가 되겠죠. 근데 오늘 지금 속보가 나오네요. 방송 중에 녹화하는 중에 속보가 나오는데 5월 소비자 물가가요 전년비 5.4% 13년 9개월 만에 최고치가 됐네요. 13년 9개월 만에 최고치가 됐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지금 금리가요 지금 5번 올렸잖아요. 5번. 그쵸? 5번 올렸어요. 1.25를 올렸는데 인플레이션 계속 오릅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다라는 걸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 또 영향을 미치는지 봐야 되겠죠. 그럼 우리나라도 지금 금리 인상을 더 빨리 올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속도감으로 미국보다 우리가 천천히 올렸고 우리 1.25 올렸고 미국 0.75 올렸거든요. 보세요. 인플레이션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코스피가 기관 매도 전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저께 기관이 매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며칠 들어왔던 걸 싹 다 내보내요. 아직도 한 7천억 정도 더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싹 다 내보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내보내는 중에 삼성전자 물량을 버리고 있어요. 삼성전자 물량을 버리고 있어요. 삼성전자를 외국 기관이 다 버렸어요. 그래서
요번에 우리 국내장을 이끄는 거 삼성전자가 이끄는 거 아시죠? 근데 그들의 물량이 시장에 나왔다라는 거. 그게 의미가 굉장히 크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오늘 기관의 움직임을 또 봐야 되는 하루가 될 것 같고, 거기에 외국인도 800억 정도 팔았어요. 근데 이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 매수 물량이 삼성전자에 또 몰리지가 않았어요. 그것도 신기한 거거든요. 시장 전체를 샀다? 어쩌면 윈도우 드레싱 확률이 굉장히 높죠. 윈도우 드레싱 확률이 굉장히 높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장을 이끌었던 주도자가 물량을 던졌다. 이게 키포인트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2700에서 가다가 밀리는 상황이 나왔는데요. 오늘 미국장이 올라서 우리나라 상승 예상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만만치 않은 자리에 있다. 아까 차트의 큰 높이도 우리나라 미국 같아진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 같이 움직일 소지를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